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곧 1년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참사의 책임을 진 사람은 여전히 아무도 없죠. 소방청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참사 당일 당시 직무대리였던 남화영 소방청장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간부들, 그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걸로 밝혀진 간부들, 그중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저희가 취재해보니 더욱 놀라운 건 일부는 10월 29일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했고, 술을 마신 남 청장은 근무 중인 직원을 콜택시처럼 부르기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소방청에 보낸 행정처분 통보서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대응총괄과장을 포함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간부 대부분이 근무지를 이탈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비위 사실을 통보하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내부 감찰이나 징계를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청은 이태원 참사 당일 오전 10시 반부터 긴급통제단을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충북 계산 지진 대응을 위해 사고 당일 10시 30분부터 가동된 중통단을 이태원 사고까지 포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소방청 규칙에 따르면 긴급통제단은 1시간 이내 소집에 응하고 현장 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통제단장을 맡은 남화영 청장이 자택에서 일부 간부들과 술자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근무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오지? 들어왔는데 다 진짜 얼굴 빨갛게 들었단 말이에요. 경찰 조사 결과 남 청장 이외에 중앙통제단에 포함된 13명의 소방청 간부 중 6명이 당일 근무지를 벗어났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 청장과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간부 2명은 참사 직후에 통제단에 포함돼 행정처분을 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검찰 단계에서 수사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이 미뤄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감사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갑자기 땅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곳에서 무려 4m나 꺼졌는데 바로 현장 가보겠습니다. 자, 송승환 기자,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가림막 안쪽이 땅이 무너진 곳입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횡단보도 사이에 교통섬 일부가 꺼진 겁니다. 지금은 일단 흙으로 이렇게 메워놓은 상태인데 가림막으로 여기 가까이 갈 수 없게 이렇게 막아뒀습니다. 이곳은 지금 저녁 8시인데도 퇴근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통행량이 평소에 많은 곳입니다. 사고는 점심시간 직전인 오전 11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도블록 3개 정도, 그러니까 지름이 약 50cm 정도 되는 작은 구멍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땅을 파봤더니 가로 세로 약 5m, 그리고 깊이는 4m가 넘는 큰 공간이 안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정도면 이제까지 있었던 싱크홀 중 거의 가장 큰 수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 2014년도에 그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서 잇따라 그 싱크홀이 발생을 했었죠. 그때 발생했던 것 중에서 제일 컸던 것과 지금 발견된 공간이 규모가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한 번에 무너졌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정말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곳인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까? 네, 이곳을 지나던 30대 남성 한 명이 그 작은 구멍에 다리가 한쪽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바닥이나 손등 그리고 허벅지 이런 곳들이 좀 쓸렸지만은 다행히 소방대원이 일찍 와서 구조를 했고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송승환 기자가 보여준 거 보니까 흙으로 메운 공간이 꽤 넓던데요.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 그 구청에서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도로 아래에는 상하수도관이 지나고 있고 도시가스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보이는 신호등이나 이런 가로등, 이런 전기 장치들을 통제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문제가 없는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서 구청에서는 내일 오전이 돼서야 그 원인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승환 기자였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양심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처벌 대신 대체 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 갇히는 대신 교도소에서 대체 복무를 하도록 했는데
오늘 3년 만에 처음 60명이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잠시 뒤 대체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2020년 10월 전국 14곳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던 일기 60명이 퇴소했습니다. 후련하네요. 가족들 다시 봐서도 너무 좋고. 3년간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복무했습니다. 입대했어야 되는 날짜가 2003년 아마 11월 정도였을 거예요. 거의 딱 만 20년을 기다려서 국가와 이제 국민에게 봉사한 기필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오 씨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총을 잡을 수 없다며 병역을 피하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해 오 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중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제 병역 기피로 오남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1,173명이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대체 복무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병역법 위반으로 2만여 명이 교도소에 수감됐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대체 복무 장소를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로만 한정한 탓에 대체 복무를 하고 싶어도 대기자가 많아서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수용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는 역할에 그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35살 장경진 씨는 한의사입니다. 의정부 교도소에서 대체 복무를 하기 전엔 7년 동안 환자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선 침 대신 옥괴매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매일 수십 벌에서 수백 벌씩 세탁하고 수선하고 대소변을 모포나 옷에 다 지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옷들은 따로 손세탁을 해야 되니까. 번역을 전공한 최희삭 씨는 수용자들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모두 수용자들이 스스로 하던 일입니다. 창문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좀 저희에게 좀 비난이 섞인 말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수용자들도 있었고.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게 더 효과적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용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하고 있다면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잖아요. 특히 이런 대체 복무도 교정시설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고 싶어도 1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면은 한번 설문조사도 해보고 해가지고요. 선입관을 갖지 않고 정말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대체 복무 방식과 기간을 두고 100건이 넘는 헌법 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송충이를 닮은 벌레가 들끓고 있습니다. 잎을 갉아먹어 나무를 죽게 하는 미국 흰 불나방 유충입니다. 보통 날씨가 쌀쌀해지면 사라지는데 요즘엔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범한 산책로처럼 보이지만 바닥에는 벌레가 기어다닙니다. 검게 짓이긴 흔적도 보이고요. 옆에 있는 벽에도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어가서 이런 운동기구 위에도 올라갑니다. 옷에 붙어 있지, 머리에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 뭐야? 돗자리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기도 하고 일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 포크로 퍼냈어요. 외래종 미국 흰불나방의 유충입니다. 나무 줄기 위에도 잎사귀에도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제가 이 흰불나방 유충을 10분 동안 잡아봤더니 이렇게 페트병 아래쪽이 검게 변할 정도로 가득 모였습니다. 흰불나방 유충은 나방이 되기 전 화렵수 잎을 갉아먹습니다. 유충의 공격을 받은 나무는 잎을 잃고 심한 경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뭇잎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가지는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잎을 자세히 보면 미국 흰불나방 유충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잎을 다 갉아먹으면 땅 아래로 내려가서 또 다른 나무에게로 옮겨 붙습니다. 미국 흰불나방 유충은 보통 서늘한 9월이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올해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며 10월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방제용 약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물을 뿌려 떨어뜨리고 있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이른 새벽부터 방제용 약이 공원을 뒤덮습니다.
예년에는 보통 5월에서 9월까지 유충과 성충이 이 과정을 반복한 후에 9월이면 마무리되었. 올해는 11월 초까지는 해야 합니다. 요새부터 시키면서 퍽이 부딪혀서 불 켜고 갔더니 신불나방 붙어있더라고. 집에서 하룻밤 잤어 같이. 워낙 생명력이 강해 살충제를 쳐도 다시 운동기구 위까지 올라옵니다. 이거 봐요, 이런데요. 내가 싹 쓸어냈거든. 이 자로로 이거 봐요. 요. 계속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기 밑에서. 산림청은 내년에도 올해만큼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미교란제라든지 환경에 부담이 적은 친환경 방제제를 개발하고. 전문가들은 쌀쌀한 날씨가 늦게 찾아오면서 겨울잠에 들었어야 할 벌레가 한 번 더 알을 깠다고 말합니다. 잦아진 벌레의 습격이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건 아닐까요?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